안녕하십니까. 상승미소입니다. 오늘 화요일에는 지난주까지 신문에서 큰 화제를 일으켰었죠. 화폐 개혁. 개혁은 아닙니다. 사실 액면가를 줄이는 방식이 개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영어로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가치를 액면가를 줄이는 거죠. 가치는 놔두고. 리디노미네이션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만약에 한다면,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자산들의 가치는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만약에 나쁘게 변한다면 대비해야 될 것이고, 좋게 변할 수 있다면 참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겠습니다.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일반적인 내용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의 수준은 디노미네이션을 설명하는 게 그치지 않고요. 근원적인 문제, 질문들이죠. 약간 인문학 수업일 수 있는데요. 그걸 머릿속에 넣으면 저의 도움 없이도 여러분들로 경제 현상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그에 집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먼저 디노미네이션을 설명하기 전에요. 세상의 흐름, 세상이 어떤 방향,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세상의 흐름은 강자가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세상의 변화는 결국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가에 대한 질문은 힘이 있는 세력, 권력이 큰 세력이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아닌 것 같은가요? 안타깝지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긴 사람들의 승자가 원하는 대로 역사책이 쓰여지듯이 세상의 변화는 결국 힘이 있는 세력들, 권력이 갖고 있는 힘이 원하는 대로, 즉 패권 세력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나가야죠.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힘, 오래가는 권력은 누구인가? 정치인일까요? 아닙니다. 정치인이 아닙니다. 자본입니다. 즉 한국이나 글로벌 세계 경제에서, 아니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방면에서 흘러가는 방향은 자본이 원하는 곳으로, 자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건 한국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할인 행사,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흉내내서 한국에서도 지난 몇 년 전부터 코리아 세일즈 페스타인가? 10월 달에 이런 할인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할인 행사를 찾아서 직접 쇼핑하러 가면 할인이 얼마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정말 엄청난 가격으로 할인 판매가 됩니다. 그런데 왜 미국과 달리 한국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행사, 할인 행사가 없을까? 이 질문 저 많이 받았습니다. 자, 앞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계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방면이 힘, 큰 세력, 패권을 갖고 있는 세력이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 그 패권은 정치인이 아니라 자본이 갖고 있다. 이 얘기 말씀드렸죠.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는 왜 미국과 비슷한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그런 할인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나타낸 이유는 한국 자본의 그 힘을 갖고 있는 한국 자본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한국 자본의 특징은요, 생산 자본이 유통자본이며 유통자본이 곧 금융자본입니다. 미국의 경우 생산 자본과
유통자본, 금융자본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큰 힘이 금융자본이죠. 그리고 그보다 한 단계 밑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거의 동급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자본은 유통자본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자본이 일정 기간이 지난 생산자본이 만든 상품을 받아올 때는 상당 폭의 할인을 통해서 받아옵니다. 그리고 그 할인된 상품을 블랙 프라이데이에 밀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큰 할인 행사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산자본과 유통자본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생산자본이 곧 유통자본이고 유통자본이 곧 금융자본입니다. 굳이 생산자본이 싸게 유통시장에 내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왜? 자기네가 그 흐름을 통제하고 있으니 차라리 가격을 올려놓고 할인하는 것처럼 행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생산자본, 유통자본, 금융자본이 동일한 한국에서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한국에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은 대기업, 재벌 자본이다. 자본이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면 결국 삼성이 원하는 대로 한국 경제는 흘러갈 것이다. 경제가 흘러가면 그게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그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리디노미네이션은 자본이 그 방향을 원한다면 그렇게 시간이 걸려도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자본, 삼성으로 대변되는 대기업 재벌 자본이 화폐 개혁, 리디노미네이션을 원하지 않으면 가지 않을 것이고 원한다면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리디노미네이션이 대기업 자본이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의 자본은 리디노미네이션을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리디노미네이션이 뜬금없이 얘기가 나왔는데 곧바로 한국은행장과 지경부 장관이 검토 안 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뜬금없이 나왔다가 저렇게 검토 안 한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자본의 간 보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왜 한국의 대기업 재벌 자본은 리디노미네이션을 원한다고 생각하는지, 리디노미네이션이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자본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노미네이션 발음도 힘드네요. 화폐 가치를, 그러니까 가치는 두고 액면가만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분의 1로 공 2개를 빼겠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분의 1이면 1000분의 1일 수도 있고 10분의 1일 수도 있습니다. 1달러에 1000원대 하는 나라가 경제 규모로서 그렇게 큰 나라가 없다는 그걸 그냥 뭐라고 그래요? 변명이라고 하나요? 그 이유를 들어서 화폐 가치를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100분의 1로 리디노미네이션이 된다면 15,300원 하는 무슨 제품의 가격은 154원으로 재조정됩니다. 그런데 자본은 153원, 154원 이런 숫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택시비 잔돈 안 받고 내리거나 장에 가서 흥정을 할 때는 뒤에 있는 우수리 빼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53원이 됐을 경우 자본은 3원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3원을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160원 이런 식으로 가격을 순식간에 올리게 됩니다. 근데 저 올리게 되면 심리적 저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15,000원 생각하던 물건이 160원 그러면 겁나게 엄청나게 할인된 가격이다 라고 뇌가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뇌는 복잡한 걸 싫어합니다. 항상 패턴을 찾길 원하고요, 단순하게 정리하길 원하는 게 인간의 뇌입니다. 그런데 15,300원 하는 게 160원이면
원래는 16,000원으로 오른 것이다 라고 기억해야 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의 기억력은 그래 오래가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과거의 기억은 잊어버리게 되고 자본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익이 확대가 되겠죠. 이게 첫 번째 효과고요. 두 번째, 제가 여기서 효과라는 것은 좋은 점이잖아요. 이건 자본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관점에서 아니라 자본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 자본 편이지 이런 얘기하면 바보입니다. 꼰대. 아셨죠? 두 번째, 액면 분할 효과. 이건 제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여행 소비 효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선진국에 여행을 가면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에 여행을 가면 우리 화폐 단위보다 약 100분의 1을 작잖아요. 일본의 경우 10분의 1이지만 그러면 순간적으로 돈을 지출할 때 싸다고 생각합니다. 1달러, 원래 1,000원인데 1달러면 아주 적게 느끼기 때문에 쉽게 소비를 합니다. 즉, 큰 돈에서 생활하던 우리의 습관이 작은 단위로 옮겨오면서 생각 없이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여행 가서 사용하는 돈은 유로화나 달러, 엔화 이런 돈은 우리 화폐 단위보다 상당히 작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들의 가격이 과거에 얼마였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화폐 단위가 적어지면서 쉽게 소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뇌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했던 대로 더 쉽게 소비하게 되고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들은 소비를 늘리게 됩니다. 싸네. 일단 뒷걱정 안 하잖아요. 소비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카드 결제가 된 다음날 한 달 정도 후에 내가 너무 많이 썼나 이렇게 후회를 하지만 그 소비 지출의 시점에서는 그걸 의식하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자본은 우수리를 올림을 통해서 가격을 올려버리고 인간은 기억력도 적고 그런 우수리를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업은 순이익이 확대됩니다. 당연히 기업이 순이익이 들면 주식시장은 좋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정도만 알면 경제에 왜 정치인들이 그 다음에 기업들이 은근히 디노미네이션을 원하는지 어느 정도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거죠. 자,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 폭등하는 거 아니냐? 이거 사실인가요? 여러분이 오늘 화폐가치 변화, 디노미네이션의 상승미소 강의에서 그걸 가장 알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현금에 부채, 대출을 일으킵니다. 화폐 가치를, 그러니까 화폐 액면가를 줄여버리면 물건값이 싸 보이는데 그 물건을 사려고 통장 잔고를 딱 봤더니 안타깝지만 내 돈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으려고 갔더니 대출을 액면가가 싸졌다고 여러분에게 많이 해주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100분의 1만 해줍니다. 그리고 이자는 내 소득에서 나옵니다. 즉 부동산 가격이 오르려면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일으켜야 되고 대출을 일으키는 데에 대한 이자 부담을 가볍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 현금, 통장에 있는 현금도 줄어들었고 부채 금액도 줄어들었고 그런데 그에 대한 이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가격이 낮아 보였지만 내가 조달할 수 있는 현금 금액도 작다. 순간적으로 가격은 오를 수 있지만 이런 가격에 싸 보이는 착시 효과는 반드시 사라진다. 왜? 대출이 많이 필요한 부동산일수록 가격에는 결국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단순히 처음에 몇 억 하는 게 몇 천만 원 됐으면 순식간에 싸졌다고 느끼지만 그 돈이 내 통장에 있어서 통장을 보니 잔고도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잔고로 100% 부동산을 살 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당연히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대출 금액도 줄었고, 하지만 내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줄지 않았다. 왜? 소득이 늘지 않았거든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아무리 가격이 싸 보이고 기업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임금을 올려줄 것이다. 그건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에서 한 가지 고민해야 될 점은 이겁니다. 월세는 자연스럽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그만 원룸에 50만 원 하던 게 5천 원으로 됐다 그러면 5,500원, 5,100원 이런 식으로 올려도 여러분의 심리적 저항은 쉽게 무너집니다. 작아 보이는 가격을 올리기는 상대적으로 쉽고, 이렇게 되면 임대 수입률은 화폐 액면가 변경 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월세를 또박또박 받을 수 있는 핵심 부동산 요지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이 기대할 만하죠. 어디까지나 추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부동산 알아보셨으니까 이 화폐 가치를, 화폐의 액면 가격을 바꾸는 리디노미네이션이 우리 한국 경제의 성장, 실질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이 부분의 고민에 대한 답이 나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떠한 준비로 내 자산을 지켜낼 수 있으며 어떻게 좀 더 부를 늘릴 수 있을지가 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질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이제부터 살펴봅니다. 첫째, 당연히 화폐 액면가를 바꿔버리면 초기의 물가 상승 필연입니다. 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자본들이 심리적 저항을 뒤로하고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순식간에 가격을 올립니다. 가격을 올리게 되면 거래가 활성화가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량이 늘 때는 가격이 올라갈 때이지 내려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악착같이 참여하려고 빚을 내서 나오는 시기도 가격이 올라갈 시기입니다. 왜? 지금 안 사면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즉 물가가 상승이 되면 거래가 활성화가 되며, 이 거래가 활성화가 되면 경제 성장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성화된 경제 성장이 연속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가계소득의 증가입니다. 왜? 가계소득이 증가해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소비를 늘리고 거래를 늘리고 그러면서 기업은 다시 생산을 늘리기 때문이죠. 안타깝지만 소득을 늘리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임금. 그런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죠. 임금은 맨 마지막 물가 상승의 끝에서 아주 조금 올려주는 거죠. 즉 소득의 증가 없이 물가만 오르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이렇게 되면 경제 체질은 악화되어 갑니다. 초기에 반짝하지만 2년, 3년 뒤로 갈수록 그 효과는 사라지고 오히려 빈부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될 화폐 리디노미네이션 시기에, 그렇다면 여러분, 저의 재산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남들이 힘들어할 때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는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첫째, 기업 순이익이 확대된다. 그러면 뭐 해야 하십니까? 주식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근데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죠. 리디노미네이션이 실시하는 시점부터는 빠질 확률이 높겠죠. 이미 기대감으로 다 올랐을 테니까.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 관심을 보여도 좋다. 한국에서 자본은 대기업과 생산자본이도, 생산자본은 또 유통자본까지 가지고 있다. 그런 자본이 순이익이 확대되면 당연히 주가 상승에 새로운 모멘텀이 생긴다. 그런데 어떤 기업일수록 순이익이 더 확대될까요? 싼 물건들, 소비재 산업이죠. 아주 싼 것들은 가격을 더 많이 올리기 쉽거든요. 인간의 뇌의 착시 현상 때문에. 즉 소비재 기업의 순이익이 더 많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주식시장에 참여한다면 그쪽 부분에 더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소득이 확대되지 않고 물가 상승만 오른다. 그러면 경제 체질이 점점 악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원화의 가치는 떨어진다. 반대로 반대쪽에 있는 달러 환율은 올라갈 것이다. 이게 당연한 흐름입니다. 화폐 가치가 화폐 액면가를 바꾼 나라들의 그런 달러의 환율들을 보면 어지없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소득의 상승 없이 물가의 상승은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곧 여러분의 자산도 같이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지 원화 예금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갖고 있는 부동산, 한국에서 갖고 있는 주식, 한국에서 갖고 있는 예금은 다 원화 자산입니다. 그걸로 달러로 거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화로 거래됩니다. 아셨죠? 그렇다면 달러 자산은 뭐죠? 진짜 달러 완화, 달러 예금이나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소득의 확대 없이 경제 체질이 악화되면 그것이 곧 빈부격차의 확대고, 빈부격차의 확대는 어느 나라든 이머징 국가일 경우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즉 이런 예상이 될 때 여러분은 일정 비율 이상의 달러 자산을 확보해서 갖고 있는 자산의 하락 가격, 자산 가격 하락에 대비해야 되고, 또 그 이상으로 달러가 어딘가에 숨어져 있다면 그 돈으로 떨어지는 자산을 매입해서 부를 한 단계 상승,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화폐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강의하고는 약간 다를 것입니다. 왜? 근본적인 이유, 원인을 알아야 증상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